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3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한 종목 더 해서 코스트코까지 그 차트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그 QQQ 웨이트를 보시면 뭐 제가 QQQ 웨이트를 기준으로 그 설명을 차트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는 이미 아실 거고요. 지난 3월 20일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지금까지는 코스트코였는데 코스트코가 빠지고 넷플릭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알파벳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은 거의 5.14 정도 되죠. 그래서 5.14면은 5위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트코가 넷플릭스에 밀렸죠. 그리고 테슬라는 11위까지 그 기업 수로 따지면 이제 10위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3% 이상 되는 것은 메타까지죠. 알파벳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7개 종목이고, 넷플릭스부터는 그 6위 메타와의 그 갭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갭에 따라서 코스트코,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2.3%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3% 이상인 주식들로만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종목을 앞으로는 분석을 하는 걸로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 이상 되는 무슨 새로운 주식이 뭐 합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포함이 되면 그 주식은 취급을 하겠고, 만약에 뭐 테슬라나 코스트코나 넷플릭스가 3% 이상으로 웨이트가 올라온다면 그때는 그때마다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애플 차트를 보시죠. 애플 차트.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떨어졌었다가 금요일날 살짝 상승을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었는데, 그리고 그 내려오는 게 여기 있는 하이로 레퍼런스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214.61 라인 여기에서 저항 받았고, 여기서 걸치면서 그 위로 상승 하나 했는데 다시 밀렸고, 또 상승 하나 했는데 다시 도지 만들어서 밀렸고, 개파락하고 금요일에는 한참 상승을 한 상태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뭐 금요일은 살짝 상승은 했지만 뭐 보합 비슷한 정도였다고 봐야 되는데, 애플은 상승 쪽으로 컨트리뷰트를 한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지워줄게요. 뭐 이제 필요가 없죠.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다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줘도 될 것 같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게 첫 번째 저항선, 이게 두 번째 저항선,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다시 차트를 이렇게 조금 멀찍이 보면서 봤더니 여기에 패러렐 채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패러렐 채널을 여기를 찍었더니 여기서 살짝 미스가 나는 이 정도로 떨어져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패턴대로 한다면 다시 여기 위에까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패러렐 채널이 보통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이 아래쪽에 연결되는 이 선이 지금 여기 있는 하이로우 레퍼런스 선에 더 닿은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의 영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여기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를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전저점들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지지선이 없는데도 여기서 반등을 한 이유가 이 패러렐 채널과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 이 두 개 영향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가 보니까 다이나믹스가 좀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2월, 3월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죠. 여기 이제 취임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그거에 따른 상승세 그리고 2월 말에 일어난 관세 관련 정책들에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냐라고 보는데 아직도 4월 초에 얼마 남지 않은 4월 초에 또 관세 관련된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레이트 시전 관련돼서 레이트 시전도 여기에 영향을 줬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줬죠. 그래서 이 레이트 시전이 여기서는 지금 상승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하락이라고 하도 뭐한 보합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206.59 여기도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밑에 내려와 있는 198.23 뭐 196.94 얘인가요? 얘가 196.94인가? 얘가 196.94군요. 196.94, 196.38 이 라인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페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보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뒤집어 볼게요. 78.6% 라인을 그리고 싶은데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놨을 때 78.6%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61.8 라인 이 정도 되는데 뭐 이 두 개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고점에다가 찍었더니 여기서 일로 내려온 만큼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온 뭐 이게 패러렐 채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내려온 폭이 여기에서 내려온 폭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78.6%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61.8%에 해당되는 라인이 여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더 밀려서 내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저점까지 찍으면 이 고점에서 그리고 여기를 뭐 293이 아니라 뭐 한 300 정도까지 늘렸고요. 305 정도까지 늘려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보통 61.8 라인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 라인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기게 되면 여기 이쯤에서 여기까지 그 3월 31일 이때쯤에 여기서 저항받고 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61.8 라인. 그리고 지금 당장 한 주 동안에는 78.6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것도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빼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76.8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올라간다면은 여기 있는 60.8 라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 114.6이 못 벗어났다는 거. 그래서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여기 올라갔어도 얘가 완전히 얘를 벗어나서 이 614.62 라인을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다운 트렌드 패러렐 채널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상승 가능성보다는 좀 하락 가능성이 큰데, 상승을 하더라도 61.8 라인 여기 정도가 25.89 정도까지가 상한선이 되고, 여기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하락 모멘텀이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도 방금 전에 보신 거 보면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그렸는데, 월요일 날 갭 상승은 했지만 빠져서 118.04 딱 찍고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갭 하락해서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서 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는 상황.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형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도지 만들고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왔고, 그래서 118.04가 극복이 안 된 상황에서 갭 하락했다가 상승을 해서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뚫는가 보다 했지만 다시 내려와서 주저앉았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해서 또 조금 오르나 했지만 118.04도 못 미치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도 저항을 받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쉽게 지난주보다 더 하락해서 쉽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보면 여기서도 패러렐 채널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아까 애플 거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딱히 무슨 다른 전저점이 없고 레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이유가 이 패러렐 채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애플처럼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 상승을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118.04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을 한 상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 그렇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갈 확률이 더 높고, 브레이킹이 된다고 해도 118.04를 과연 쉽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걸쳐서 이런 식으로 118.04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 그래서 많이 올라가봤자 123.10 이 정도가 맥시멈인, 이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여기서 갇히거나 밀려 내려오거나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되나? 얘 일단 놔둬보죠.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385.58을 겪고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갔습니다. 385.58인데 저점이 385.57 살짝 걸쳤네요. 한 틱 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위협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화요일에 개파락하면서 385.58 밑으로 훅 빠져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갭 상승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걸치고 도지 만들면서 걸치고 갭 하락해서 또 걸치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에 두 번 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지는 못한 상태. 그래서 금요일에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갭 상승을 해서 이 위쪽에서 출발해서 컨펌이 되면 더 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397.21 레벨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 얘네들을 뚫는다고 해도 400.80 얘는 더 강하죠.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상승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377.64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밑에 366.78은 굉장히 강한 애죠. 그래서 여기 밀려서 내려오고 여기서는 반드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내일이죠. 어디에서 시작하는, 이 위쪽에서 시작하면 이 위에까지는 가지만 저항받고 내려올 거고, 이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더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거나, 그래서 이 385.58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놓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프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려면 프리마켓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마켓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로 그린 게 없네요. 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쭉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가 월요일에 이 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195.37을 이 위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 상승은 했지만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 195.37에서 지지받는 모양새요. 금요일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봉이 음봉으로 바뀐 걸 뿐.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갭 하락하고 훅 빠져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주에 터치하지 않았던 189.77 레벨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는 만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또 195.37 이 레벨에서 사실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월요일에는 목금토는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가 195.37보다는 위에 있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살짝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굳이 얘가 아닌 얘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직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넓은 의미로 보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여기 있는 요 트렌드 라인하고 요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그래서 189.77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가도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이 있고, 거기에 이 두 개의 초록색 사이에 요 파란색 다운 트렌드 라인이 또 껴서 요 좁은 영역에서 요렇게 움직여서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위로 뚫느냐, 아니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아래로 뚫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189.77 레벨,
그리고 이 위에는 195.37 레벨, 요렇게 이 4개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도 지금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좁은 영역 162.60, 165.80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 화수 목금, 그래서 목금이 특히나 여기에 꽉꽉 채워가지고 이 레인지를 유지했고, 월요일에도 갭 하락을 살짝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서 그 같은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도지 만들었고, 갭 하락해서 훅 빠졌죠. 그리고 나서 160.22를 타치하고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했고, 이 160.2와 165.80 라인에서 살짝 레인지를 넓혀서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뚫지 못하고 저항받는. 물론 이제 월요일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였죠?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165.80도 있고 얘까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까지 해서 이중으로 저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고 브레이킹 업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걸릴 것이고 그 위에서 또 걸릴 것이고 저항선이 지뢰밭이죠. 그리고 여기서 갭 하락을 하거나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면 160.22가 위험하고 이게 뚫리게 되면 다시 155.74, 153.78까지 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딱 보면은 뭐 그렇게 딱히 위험해 보이는 선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패러렐 채널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쳐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조금 수정을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닿아서 다시 다운으로 내려가게 되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아직도 다운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 파란색 185.16 그리고 이 밑에 핑크색 180.25 여기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월요일 이후에 화수 목금은 185.16, 196.23 이 사이 레인지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아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아래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는 갭 하락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닿았고 196.23까지 닿았지만 다시 밀려 내려가서 저항받았고, 화요일에 갭 하락해서 도지 만들었고, 수요일에 다시 상승을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고 극복을 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196.23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종가에. 그리고 나서 이걸 브레이킹 하나 했는데 걸쳐서 도지 만들고, 그 다음에도 걸쳐서 도지는 아니고 걸쳐서 양봉을 만들어서 올라간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굉장히 큰 레인지 그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죠. 큰 스케일의 상승 트렌드 라인에 또 걸쳐 있고, 그래서 쉽게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185.16이 많이 가봤자 한계일 것 같고, 위는 위대로 이 위에 있는 196.23이 또 강하고, 그러면 이 레인지에서 다시 일주일 더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대신 고무적인 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걸치고 하다 보면 이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죠. 거기가 결국은 185.16 라인이고, 뭐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딱히 뭐 다른 트렌드 라인 그리거나 할 것도 없고요. 예, 이 레인지에 그냥 갇혀 있다. 핑크색까지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업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유지돼 있어서 그나마 넓었던 180.25, 196.23 레벨 그 레인지가 185.16, 196.23으로 더 좁아지는. 물론 전주에도 이미 그 레벨을 유지했지만 한 번 더, 한 주 더 그 레벨을 유지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도 마찬가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미 전에 그려놨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602.95 걸쳐 있는 상황인데 갭 상승을 했지만 갭 상승이 갭 하락인가요? 갭 하락해서 도지를 만들었고 뭐 갭도 아니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602.95를 위쪽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버텼는데 화요일에 바로 갭 하락하면서 훅 밀렸죠. 그래서 576.88까지 그 576.88이면 12월 2일 레벨입니다. 그 레벨까지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어디죠? 12월 2일 레벨. 12월 2일 레벨. 그러니까 12월 20일 레벨이 12월 2일 레벨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고 더 긴 망치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좀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봤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면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릴 것이냐? 뭐 이것만 봐서는 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저점이 그 전주 저점이 586.87이었는데 그 다음 저점이 576.88이 된 상황.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다음 주는 561.52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여기에서 이 위로 극복을 한다고 해도 602.95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 602.9 강한다고 해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레벨 그리고 뭐 더 올라간다고 해도 629.79까지 깨면서 더 위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 두 개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 또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넓게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요 패러렐 채널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조금 더 밀려서 얘가 누군가요? 얘가 550.88이니까 550.09, 550.57이네요. 550.57 정도에 있는 2레벨까지 아닌가요? 550.48, 그러니까 550.57 맞죠? 550.57 레벨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신 얘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레벨이 언제적 레벨이냐면 11월 19일 레벨이네요. 11월 5일 이때쯤 이 레벨이 어디지요? 561.52 레벨이 대통령 당선 확정됐을 때 레벨이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올 확률을 배제하지 못하고 반등을 해도 한계가 있는 그 정도로 메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이트 시즌 있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쳤죠. 특히 개별 주식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여파가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하락할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그래서 장 자체는 아직도 좀 무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를 반전을 시킬 수 있다면 다음 주에 반드시 반등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네. 또 4월 초 돼서 그 관세 관련된 게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들은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줄어서 코스트코를 기다리셨던 분이 혹시 계시면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이나 그렇게 그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뭐 따로 그 코스트코 차트는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코스트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3% 이상 되는 종목들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